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남자 포크맨입니다.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도쿄가 아닌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고 원폭 위령비에 참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폭 당시 우리의 조선인이 당했던 피해를 생각해서 위령비에 참배를 하고 원폭 피해자들을 만났다 라고 하면 좋을 수 있다, 훌륭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왜 그게 아쉬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여행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가사키나 히로시마를 가게 되면 원폭에 관련된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기념관도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상 바이든, 그리고 한국의 정상 윤석열, 모두가 다 히로시마를 갔습니다. 그리고 뭐 위령비 참배를 하고 했지만,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일본은 피해국일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기념관들의 대부분 하나하나가 원폭 당시에 자신들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만 서술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태평양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미국은 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 전쟁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건 없죠. 전범국가, 본인들이 전범국가였고 그래서 우리는 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서술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전쟁 중에 강력한 미국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수많은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원폭 피해 위령비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기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원폭 위령비에 참배한 대통령이라고. 이게 과연 자랑한 일인가요? 자랑해야 할 일일까요? 왜 안 갔을까요? 그동안에 그 전임 대통령들이 왜 안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기시다 총리와 같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비를 참배를 했다, 같이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늘 우기고 있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피해자일까요? 우리가 피해자일까요? 6만여 명, 6만 명, 대략 6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6만 명 정도의 조선인이 피폭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그 중에 3만에 가까운 인원들이 국내로 들어왔고, 나머지 3만은 뭐 일본에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전범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피해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8.15 해방 이후 그리고 종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피해국이다. 원폭. 지구에서 지구 상황에서 유일하게 피폭을 당한 나라다. 그것이 일본이다. 그러나 왜 본인들이 왜 원폭을 당하고 왜 피폭을 당하고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시다가 굳이 도쿄가 아닌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을 열었던 이유도 그것과 같이 궤를 같이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리고 싶었겠죠. 그리고 상당한 양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일본에서의 그 G7 회담 정상회담 중간중간에 자신들이 피폭을 당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유출하고 뭐 내세우고 홍보하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는 자기네가 본인들이 반세기가 지나고 이제 70여 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우리는 피해국으로서 이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군대를 만드는 것도 정당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전을 하기 위한 것 중에 일종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역사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뭐 좋습니다. 뭐 가서 뭐 그냥 꽃만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 원폭 피해에 대한 글귀들 그리고 그 기념관들의 한 30분 1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돌아봤다라면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나가사키 관광을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네와 함께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왜 이들은 지들이 당한 것만 이야기를 하지? 왜 이 전쟁이 일어났고 왜 너희들이 피폭을 입고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왜 너희가 이걸로 인해서 패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서술과 설명은 아무것도 없은 채 그냥 그 날짜에 우리가 일요일날 평온하게 지내던 그 시간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자들은 또 피폭에 대한 피해로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것만 남아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알려주지 않고 결과만을 알려주는 역사를 일본이 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독도도 똑같죠. 독도도 지금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독도는 러일 전쟁 당시에 러시아 함대를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점령했던 땅이 바로 독도였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함대를 정박해 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세계지도상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장거리 출정한 러시아 함대를 동해 바다에서 이겼던 그 태풍과 함께 이겼던 것이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신풍이라는 그런 걸로 이겼던 그 전쟁 러일 전쟁의 그 해전이 바로 독도 인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은 어찌 보면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을 교육하는 일본과 또
그것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지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 뭐 일본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파악하고 갔으면 그런 일은 않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때 황영조 선수는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서 태극기를 양손에 펼쳐들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출전하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황영조 선수가 히로시마에서 고통받은 선조들을 위해서 나는 우승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달리기를 잘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마라토너 황영주 선수. 국가대표라면 적어도 그러한 마음으로 히로시마를 대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기시다와 함께 갔으니 기시다가 사과를 했다. 위령비에 함께 헌화를 했기 때문에 기시다는 진심으로 징용과 징병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본인의 생각들 아닐까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아쉽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한 일본, 그리고 아직도 그 밑에서 그 편을 들려고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저 포크맨은 오늘도 씁쓸함을 느낍니다.